단숨에 모닝에서 미니쿠퍼로 바뀐 거고, 빚을 떠안은 채 옥탑방 있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사님 코칭 이후에 3년 지나서 제가 작년에 34평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 꿈에 100억을 내가 벌 수가 있구나.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MBTI 글로벌 박규리입니다. 저는 로컬 에이전트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한 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개인 무역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다시 직원으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정우식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주식회사 MBTI를 다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빚이 있었죠. 그 당시쯤에 제가 거래처 아는 언니한테 3만 원을 빌렸는데 다시 돌려주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렸었어요. 그 정도로 돈 문제가 있었던 상태였죠. 뭐 예를 들어서 딸이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금 통장에 동전 이렇게 모아서 그걸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저는 걸어 다니고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이제 아침에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2코스 정도 이제 전철을 타야 되니까 아이랑 가면은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린이 요금으로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걸린 거예요.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일단 아이를 데리고 주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돈이 없어서 제가 차비를 못 냈다고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너무 황당해 하시면 너무 멀쩡한 여자가 그렇게 우니까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지인 통해서 점집도 가보고,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름이 박난인데 박규리로 해서 이름을 제가 바꾸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저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한 9년 정도 계속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사님의 99%는 잠 못 이룬다는 그 책을 읽고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박사님을 연락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박사님 만나서 이제 코칭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제가 폐업을 하고 다시 원래 근무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가서 급여로 받고 일하고 있었죠. 이 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다시는 이거를 절대로 더 반복해서는 안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첫 코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박사님께 말씀드릴 때 내가 돈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 빚내서 내가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절박하게 제 코칭을 받고 시작을 했죠. 박사님 코칭을 처음 받을 때 대략적으로 내가 6억 정도 있다는 이제 생각만 하고 있지 얼마 정도 정확히 몰랐었어요. 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박사님 코칭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엑셀 파일로 그걸 정리하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정리도 안 되고 얼마 나가는지도 몰라서, 그리고 쓰기도 힘들고 해서 2년 동안 계속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6억 정도에서 어느 정도 비탄감이 돼서 얼마 정도 남았는지 나중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그 부채 상황도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당장 이번 달, 그리고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표하는 금액까지 얼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계획까지 명확하게 생겼죠. 제가 처음에 코칭을 받았을 때는 막연하게 이 돈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코칭을 통해서 제가 희망을 하나 봤어요.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깜깜한 터널에 저 혼자 가는 느낌이었는데, 박사님하고 코칭을 하면서 박사님께서 저의 이제 내 생에 제가 벌 수 있는 돈의 금액을 100억을 플랜을 딱 짜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그냥 인생이 마무리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꿈꾸는 그 100억을 박사님께서 주기를 해서 벌 수 있는 정확한 금액 데이터를 보고 제가 그때 희망이 생겼어요. 아,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코칭을 받아서 내가 변화하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 꿈에 100억을 내가 벌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처음에 박사님 만났을 때 모닝을 끌고 다녔어요. 그 모닝도 처음에 제가 구매를 할 때 굉장히 경제에서 부담을 안고 그 돈도 없었는데 할부로, 최대의 할부로 해서 제가 진행을 했었고, 모닝이란 이 차가 저한테 너무 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경제에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박사님 뵙고
지금은 제가 꿈꾸던 미니 쿠퍼, 제가 그거를 끌고 다닐 때 단숨에 모닝에서 미니 쿠퍼로 바뀐 거고, 박사님 처음에 할 때 제가 빚을 떠안은 채 옥탑방 있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사님 코칭 이후에 3년 지나서 제가 작년에 34평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8천만 원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자는 시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도 1년에 제가 8천만 원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박사님께서 사업 계획서를 해주고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설정되고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코칭을 주셔서 저는 그거를 실행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정확히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제가 8천만 원, 그 다음에 30억, 그리고 50억, 100억,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업 스케줄대로 계획서대로 진행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막연하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매년마다 박사님하고 제 매출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미리 스케줄을 잡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매주마다 결과에 대해서 계속 코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코칭 받은 지 제가 5년째거든요. 계속 코칭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박사님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동반성장하려고 하죠. 제가 이제 사업을 2번째인데 첫 번째 사업을 폐업을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좌절했어요. 그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한 5년 이상 했는데 폐업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빚만 잔뜩 졌었는데 그 이후에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냥 무역회사는 문 닫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근데 저는 스몰빅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 시가로 해서 팔아도 될 만큼 그 밸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특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당장 회사 문을 닫았을 때 제가 팔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상품 가치로 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 특허가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플랫폼에 대한 개발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힘든 경험은 뭐냐면 이 플랫폼에 과연 비용인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아직 자체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현실적으로 난 당장 임대료 내야 되고 제 월급도 가져가야 되고 거래처 대금 결제도 나가야 되는데 플랫폼으로 다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하고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어요. 박사님께서는 이거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투자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저는 플랫폼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다. 나한테는 지금 당장은 거기에 대한 한 2, 3년 정도가 계속 시간이 흘렀죠. 근데 계속 제가 이걸 당장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은 미래 사업으로 제가 계속 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을 곰곰이 하다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월급 빼고는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랫폼으로 제가 이제 벤처 등록을 받고 나중에는 지금 미국 특허 같이 받아놨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AI 자동 매칭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그 시작은 정책 자금을 좀 받기 위해서 이 사업 계획을 써야 돼요. 내용을 채우고 제가 올 한 해 얼마 할 건지 그리고 2년 뭐 3년, 5년, 10년 됐을 때 앞으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펼칠 거에 대해서 정책 자금을 하는데 그 정책 자금을 자문을 저희가 받을 때 이 제가 실현 가능성 없는 이 허무맹랑한 이런 앞으로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정책 자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사님은 저희가 상의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정책 자금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또 너무 억울해서 다시 의문을 제기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으로 그냥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플랫폼도 우리가 그냥 우리 자금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1년짜리 사업 계획을 하면서 제가 실행을 하면서 계속 이게 2년, 3년 해서 제 눈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하다 보니까 2년, 3년 했을 때 그게 누적이 되면서 정말 그걸 제가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플랫폼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MBTI 글로벌에서 마진 모드를 다 투입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죠. 비용을 다 내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려서 시스템이 다 정착이 됐을 때 그때 코로나 이후로 이런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여기에 잘 맞아떨어져서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나중에 평가가 된 거죠. 국가에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벤처 등록을 받았고 그 이후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도 하고 나중에 이노비즈까지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예,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격리 직원 1명 쓰고 업무 관리 직원을 2명을 썼어요. 직원이 하던 일을 다 시스템을 넣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능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 돈 낭비고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근데 저는 박사님하고 코칭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박사님 얘기하는 그 모든 부분을 제가 실행력으로 다 만들어서 결국은 직원 2명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라도 얼마든지 혼자 100억 할 수 있고, 제가 맥스로 할 수 있는 거는 200억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빚을 다 갚을 때 저희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내가 살면서 이런 날도 있구나. 이제 사업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민폐를 많이 끼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뻔뻔해져요. 제가 돈을 빌리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하나도 미안하지 않고 내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제가 오히려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너무 감사하고 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제가 지난달 저희 딸이랑 이제 제 스텝으로 해서 프랑스에 같이 갔었는데, 제가 그동안 우리 딸이랑 저랑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중학생 3년 동안에는 많이 힘들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원망을 많이 들었었죠. 지금은 누구보다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지금 누리면서 하니까 지금 시간도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저희 박사님께 여쭤봤어요. 내가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 많이 벌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럴까? 이랬는데 정말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딸하고 지난번에 이제 같이 여행 갔을 때 이 아이랑 제가 관계가 회복된 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요, 돈은 처음에는 생존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저한테는 저 혼자뿐만 아니라 나를 인해서 우리 가족들,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내 지인들이, 제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다 같이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에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보다 더 울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많이 울었었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했던 거대로 열심히 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저한테 그냥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MBTI 글로벌 박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단순히 원단을 보면 다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비전이 없고 앞으로 원단으로 한국에서는 경쟁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길이 있고 방법은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한국 아이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제가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중국 아이템도 있고 인도 아이템도 있고 그리고 타이완 아이템들 통해서 아이템을 더 다양화시키면서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